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에피소드에서 랭곡 쿄조로가 혈귀화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랭곡 쿄조로가 혈귀화된 후 혈귀로 살아가다가 귀살대를 만나 다시 기억을 되찾고 함께 상현 6, 5를 잡고 상현 3 아카자까지 퇴치하게 되는 전개까지 진행했었죠. 아직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시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의 마지막 순간에 무한성의 위치를 듣고 귀살대 본부로 돌아가 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우베야시키 당규는 주들을 모아 회의를 했고, 호전적인 주들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자고 했고, 신중한 주들은 전략을 제대로 짠 후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쿄조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자신이 혈기가 되고 급속도로 강해져 보니 느껴지는데, 사실 히메지마 교메이씨를 제외한 주들이 상현의 혈기들과 무장과 싸우게 된다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정도로 상현의 혈기와 무장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네미나 오바나이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뢰성 100%의 쿄조로가 하는 말이었기에 수긍을 했고, 쿄조로는 앞으로 벌어질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닌 다수가 한 명의 강한 혈기와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싸우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들은 다대1 싸움에서 효율적으로 싸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고, 밤에는 혈기화되어 체력이 어마무시하게 된 쿄조로가 주들을 상대로 대련을 하며 서로 실력을 쌓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손발이 맞게 된 주들, 그리고 타마야의 협업으로 인해 무잔의 절대적인 회복력을 막을 약을 만들었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아카자가 알려준 무한성의 위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한성의 위치로 수많은 이들이 오고 있다는 걸 미리 감지한 나키메는 무잔에게 알렸고, 무잔은 이렇게 된 김에 귀살대 주들을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상현의 혈기들을 모두 긴급 소집을 했죠. 그리고 당장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혈기들을 불러내 무한성 곳곳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성에 들어간 이들은 나키메의 혈기술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주들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혈기들을 베어버리며 진격했죠. 쿄조로 역시 화염의 호흡의 검술로 자신을 막는 혈기들을 베어버림과 동시에 피를 흡입했고, 맛있음을 숨기지 못하며 우마이를 외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혈기들 입장에서는 우마이 우마이 하면서 달려오며 칼로 베어버리는 말 그대로 진짜 혈기, 공포 그 자체로 느껴졌죠. 쿄조로는 이런 잡혈기 같은 경우는 다른 주들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서 상현의 혈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가던 도중 인간의 피냄새가 났고 그곳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곳에는 상현이 도우마가 있었고, 그의 앞에는 충주 코초 시노부와 연주 칼로니 미치리가 피를 흘린 모습으로 도전하고 있었죠. 도우마는 나키메에게 미리 여자 주들은 자신이 있는 쪽에 보내달라고 했고, 곧바로 미치리와 시노부는 도우마와 싸우며 도우마의 강력한 공격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그러한 도우마에게 분노했고, 특히나 시노부는 예전 주가 되기 전부터 많은 왕래를 하며 친했던 주였으며, 미치리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화염의 호흡을 배웠던 츠우코였기에 이들을 상처 입힌 도우마에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곧바로 도우마에게 뛰어가 화염의 호흡으로 공격을 하는 쿄조로, 그때 시노부는 저 녀석에게 가까이 가면 냉기 열정으로 인해 폐가 얼어버린다고 조심하라고 했지만, 쿄조로는 그런 얼음 같은 건 이 뜨거운 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게 근접전을 펼쳤죠. 그 모습에 미치리는 역시 사범님, 아니 랭고쿠씨,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냉기 열정이 통하지 않는구나, 멋져 라고 했고, 시노부는 랭고쿠씨는 혈귀라서 냉기 열정을 들이마셔도 회복이 되나 보군 이라는 생각을 했죠. 도우마는 쿄조로가 엄청난 박력으로 계속 근접전을 펼치니 근접전 전투에 그리 강하지 않은 도우마는 어떻게 해서든 떨어져 원거리로 싸우고자 뒤로 멀찌감치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우마가 뒤로 빠진 쪽에는 시노부가 기다리고 있었고, 도우마에게 일륜도로 독을 주입했죠. 도우마는 시노부에게 웃으며 아까도 해봐서 알겠지만 너의 독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단다 라고 했고, 시노부는 그 말에 부드럽게 씩 웃었습니다. 도우마는 얘가 왜 웃는 거지 싶었는데, 그때 미치리의 사랑해요 공격이 날아왔고, 그걸 방어하느라 시노부에게서 멀어졌죠. 상현이 도우마는 혈귀인 쿄조로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상대, 쿄조로는 여기서부터 전력을 내야 하는 건가 생각으로 홍염을 시전했습니다. 도우마 역시 3대1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 얼음 분신을 만들어 여자 주들을 상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혈기술을 시전하려고 하자 갑자기 온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이라는 생각을 하며 문득 시노부의 미소가 떠올라 시노부 쪽을 쳐다봤는데 시노부가 희망에 찬 듯이 말했습니다. 혈귀의 도움이 아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네 녀석을 죽이고 봤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가 없네. 방금 찌른 내 일륜도에는 타마요씨가 만들어준 혈기의 소화력을 억제하는 약과 함께 내 독이 들어가 있었어. 그 독만으로 너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겠지만 약화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도마는 온몸에 독이 퍼져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웃으면서 아주 열심히 했구나 시노부짱. 언니만큼 열심히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홍염의 불꽃을 두른 표절의 칼날이 날아와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고 도마는 그대로 소멸을 하게 되었죠. 저 녀석 몸에는 독이 퍼져 있어서 먹지는 못하겠군 이란 말하며 다음 혈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시점 사연사 한탱고를 상대로 사주 오바나이, 수주 기우, 음주 탱겐이 압승을 거두고 있었고 하주 무이치로와 풍주 사nem이 암주 교메이는 상현이의 코쿠시보와 싸우며 꽤나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쿠시보의 검술은 너무나도 강했고 내비치는 세기 때문에 공격을 먹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그렇게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며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이들은 하나둘씩 반점을 발현하게 되었고 코쿠시보에게 어느 정도 공격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쿠시보는 교메이의 전투력을 보고 저 녀석이 아카자가 만들었다던 혈기 잡아먹는 혈기인가? 생긴 건 혈기지만 인간 냄새밖에 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코쿠시보는 귀찮다며 약한 녀석부터 하나하나씩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이치로를 노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접근해 무이치로를 베려고 했고 무이치로는 방금까지 싸우다 입은 다리 부상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엄청난 불길과 함께 쿄주로의 칼날이 코쿠시보의 칼을 막아냈고 코쿠시보는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쿠시보는 쿄주로를 보고 이 녀석은 혈기의 느낌이 난다. 염주 출신의 검사인가? 그립군 이라는 생각을 했죠. 쿄주로는 이 녀석이 바로 예전에 월주로 귀살대에서 많은 활약을 하다 변절의 혈기가 되어 당대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벤 녀석이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아직 나를 기억한 녀석이 있는 건가? 신기하군 이란 말했고 쿄주로는 선조 염주가 써놓은 수기에서 읽었다고 했죠. 어째서 주였던 자가 혈기가 되어 인간들을 죽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니놈의 치욕을 끝없는 불길로 태워주마 라고 외치면서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서로 참격을 수차례 날리며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쳤지만 지금의 쿄주로의 검술로는 코쿠시보를 압도할 수 없었고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입은 쪽은 쿄주로였죠. 코쿠시보는 너야말로 불멸의 삶을 얻었으면 알겠지만 검사로 살아간 자가 평생을 갈고 닦은 자신의 검술이 인간의 짧은 수명으로 인해 사라진다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쿄주로는 검술의 단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련이다. 검술이 계승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정의로운 마음은 계속 계승이 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훌륭한 귀살대원들이 내 녀석들을 멸하려고 존재하지 않나. 그리고 그 마음의 계승은 더불어 검술까지 계승하게 만들어 많은 계파의 검술들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코쿠시보는 굉장히 불쾌한 기분, 마치 요리이치가 할 법한 말을 하는 쿄주로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곧바로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쿄주로 역시 홍염을 두른 화염의 호흡을 시전해 맞부딪혔죠. 둘의 칼날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쿄주로는 코쿠시보에게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강한 검술보다 강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강한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동료가 생긴다는 거다. 그 순간 교메이의 바위의 호흡,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 무이치로의 안개 호흡이 날아왔고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코쿠시보는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사실 자신이 혈교된 후 깨달았던 것, 혈교되어 엄청난 경제의 검술을 갖게 되어봤자 예전 함께 검술 대련을 하며 실력을 키웠던 동료들은 없었고 숱한 세월 동안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했다는 걸. 결국 요리이치와 쿄주로의 말이 옳았고 자신은 그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 것뿐이었다는 걸 말해요. 코쿠시보는 마지막으로 쿄주로에게 자신을 먹어주지 않겠냐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 허망하며 차라리 네 녀석의 힘이 되어 인간 시절에 꿈꾸었던 무잔의 멸망을 보고 싶다고 했죠. 쿄주로는 코쿠시보의 진심을 알았고 코쿠시보의 피와 살을 먹으며 엄청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현사 한탱고를 처치한 이들은 무한성을 움직이고 있는 나키멘을 상대했고 그때 유시로의 도움으로 무한성 바깥으로 무잔을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잔만이 남은 상황, 무잔은 강력한 힘으로 주들을 공격했고 주들은 우선 방어하는 데에 집중했죠. 그리고 쿄주로만이 뛰어나가 무잔을 공격했고 코쿠시보까지 흡수한 쿄주로의 힘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애초에 무잔의 저주가 박혀있는 혈기들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강해질 수가 없었는데 무잔이 자신의 힘을 뛰어넘는 혈기가 있을까봐 한계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었고 그 강함의 정점까지 오른 게 코쿠시보였죠. 하지만 타마의 악으로 인해 무잔의 저주를 풀어낸 쿄주로는 코쿠시보 이상급으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해진 혈기가 나올 걸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잔은 지금까지 자신의 강함을 뛰어넘는 존재는 요리이치밖에 만나지 못했기에 전투에 대한 훈련은 하지 않았고 전투 센스는 현저하게 떨어졌었죠.
표주로는 무자의 촉수를 홍염으로 갈갈하게 찢어버리는 불태웠고, 무자는 자꾸만 자신의 몸에 옮겨붙는 불꽃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어째 코쿠시보나 아카자를 상대할 때보다도 더 수월한 느낌이 들었고, 표주로는 무자는 힘만 가진 멍청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자는 발악을 해보려 또다시 수많은 촉수를 뽑아냈지만 다른 주들도 접근해 촉수들을 갈갈하게 찢어버렸고, 표주로는 화염의 옵 오이 요녹을 씌어내 무자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무자는 몸의 약점을 극복했기에 목이 베어도 소멸하진 않았지만 표주로의 홍염에 의해 목 부분이 계속 불타올랐으며 재생할 수가 없었죠. 목이 없자 그냥 아무렇게나 촉수를 휘둘러내는 무잔. 귀살대 슈들은 그런 공격에는 그 누구도 맞을 만큼 약한 이가 없었고, 혈귀에 대한 징후, 그동안 당해왔던 수많은 고통들, 혈귀에 의해 살해당한 수많은 동료들의 한을 담아 무잔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고통스러워하며 아예의 모습을 바꾸면 목이 되돌아 나오지 않을까에 거대 베이비로 변신했지만 오히려 베는 맛만 더욱 좋아졌을 뿐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귀살대 슈들은 표주로를 걱정했죠. 그때 탄지로가 뛰어와 혹시 몰라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며 네즈코의 가방과 비슷한 표주로의 크기의 나무 상자를 가져와 여기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표주로는 그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살짝 굴욕스러웠지만 호탕하게 웃었고, 무자는 그렇게 태양빛에 소멸하며 죽게 되었죠. 무잔 퇴치에 엄청나게 기뻐하는 귀살대원들. 그 며칠 후 타마요는 무장과 12개월의 피를 연구해 인간이 되는 약을 만들었다고 했고, 네지코에게 투여해 네지코는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표주로에게도 물었죠. 인간으로 되돌아가 살 것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혈기로 영원 불멸의 삶을 살지 말이에요. 그러자 표주로는 1초의 망설임 없이 나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혈기의 강력함도 좋지만 무엇보다 나는 약한 인간이기에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노쇠함 자체도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타마요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표주로에게 약을 주입했고, 표주로는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는 해체하게 되었고, 혈기를 죽이는 귀살대는 해체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그 후로도 자주 모여 인연을 이어나갔고 행복한 일상들을 공유하고 살아가며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셨던 표주로가 혈기화되었을 때의 가상 시나리오가 완결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원작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밝은 소년 액션 만화의 느낌을 넣고 싶어 해피엔딩으로 장식을 했고요. 표주로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팬심으로 만든 거라 표주로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강해짐? 이라고 불편해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서도 이런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